작년 2월 19일 한국 증시 사상 최대인 거래량에서 동전주가 거래량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증시가 하락할 때는 동전주에서 급등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증시가 반등하면 더 빠르고 높게 튈 수 있는 종목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성공TV 구독하시고 증시가 반등할 시 가장 먼저 움직일 새 종목도 모두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이번 주 내내 증시가 하락으로 유지되었고 5거래일 연속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모든 분들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목요일에도 시장이 어려워진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바로 FOMC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회의 결과에 대해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연준의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금리 인상 속도와 획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국내외 증시의 높은 변동성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곧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표현하면서 3월 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노동시장 개선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여러 차례 인상하겠다는 적극적인 긴축 사이클을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3대 지수도 모두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국내 증시에도 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이유로 글로벌 공급망 해소가 늦어지고 유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긴축 기조가 더 세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증시도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장의 우려가 오늘 목요일 시장에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목요일에는 FOMC 말고도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수급 쏠림 현상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가히 압도적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당일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의 5배를 넘습니다. 3순위하고는 약 8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시장의 관심을 독차지하며 수급이 쏠리다 보니 다른 종목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날 만큼 평소보다 오늘 증시 개장을 기대했던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따상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상한가를 달성하는 일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모처럼 익절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월의 빅 이벤트가 이렇게 하나씩 마무리되며 증시도 움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쉬어야 할 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지금의 폭락을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흔히 야수의 심장이라고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증시가 곧 반등할 것으로 믿고 수익을 노리는 저점 매수 전략인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요일 시장에서도 기관은 저점 매수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올해 1월만 놓고 보면 기관은 3조 1000억 정도를 매도했는데 목요일에만 그 절반이 넘는 금액을 매수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2월 초중순에도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증시가 안 좋을 때 상승을 많이 하는 테마로 제가 동전주를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선별해서 2022년 대박을 예상하는 종목으로 알려드렸던 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IA입니다. 현재 차트에서 나타나듯이 예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증시 때문에 하락하긴 했지만 아직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동전주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증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동전주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 연휴를 보내고 수익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재 관심을 갖고 봐야 할 종목들로 엄선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IA입니다. 이미 12월에도 알려드렸던 종목이고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당시에는 동전주였지만 지금은 세종대왕으로 집회가 되었습니다. IA는 자동차 전장 분야를 중심으로 반도체 및 모듈, 제어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자율주행차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횡단보도 통행 관련 법령 개정을 계획보다 2년 앞당겨서 자율주행 로봇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자율주행 로봇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원 출입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2026년까지 1조 1360억 원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에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LG도 자율주행 차를 만듭니다. 이미 LG 옴니팝 실물을 다음 달에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번 달 초에 CES 2022에서 LG월드 프리미어 영상을 통해 공개를 했었는데 실물 전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IA 차트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IA 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작년 10월 초에 저점 900원을 찍은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며 상승했습니다. 올해 1월 들어서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도 상승세를 계속 잘 유지했었고 중순 이후로 다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빠진 모습도 보이지만 저점을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가운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다소 좀 하락한 모습이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계속해서 잘 다져나간다면 다시 한번 반등 후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작년 8월, 9월 이후로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1200원대에서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IA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작년 연초부터 계속해서 우하향하면서 계속해서 내려온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저점을 찍고 나서는 이후로 반등하며 계속해서 우상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7월 이후로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1228원 정도를 맞고 다시 한번 추세가 꺾여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거래량이 점증하기도 했었고 또한 LG카, 애플카 등 자율주행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슈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앞선과 같이 똑같이 들어온다면 대략 1600원 정도의 라인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SG세계물산입니다. SG세계물산은 의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송동 일대에 64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보유 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높은 확률의 종목이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자가 250만호 주택 택지 공급 계획을 설 명절 전인 2월 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도 검토 대상이고 3기 신도시가 거의 다 그린벨트 해제였기 때문에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에만 신규 주택 40만 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첫 집으로 10만 호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렇게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파트 신규 공급과 관련해서는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고 서울의 이 공급 물량을 맞추려면 그린벨트에 관련해서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SG세계물산 한번 같이 차트 보겠습니다. SG세계물산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당의 대선 후보자가 그린벨트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아파트 공급 관련한 이슈가 계속해서 붙지 않으면서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앞선 저점 라인까지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막고 다시 한번 추세를 바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추세가 멈추지 않고 시장 상황 등에 의해서 조금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최저 539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SG세계물산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인 867원, 8원대의 라인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모두 이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후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같이 하락을 했는데 지지 라인인 약 650원을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버티고 있다. 이슈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붙으면서 급등했습니다. 여당 대선 후보자의 그린벨트 해제 발언과 함께 급등을 했었는데 이후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더 탄력을 받지 못하고 추세를 돌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앞선 지지 라인을 뚫고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다음 지지 라인인 600원대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되더라도 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이슈는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고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파트 공급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지지 라인을 딛고 반등을 할 수 있는 차트상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슈에 따른 거래량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시 한번 좋은 반등의 상승 모습이 나타날 종목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종목은 대유플러스입니다. 대유플러스는 국내외에 51개의 계열 회사를 두고 자동차 부품, 정보통신, 가전사업, 신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28일 금요일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 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대기업 계열사와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도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으로 친환경차를 채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인 아파트는 기존엔 500세대 이상이었는데 100세대로 확대되었고,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도 총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이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기차 인프라가 확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2021년 하반기 실시한 연례 자동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이용자들의 만족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전기차 이용에 있어서 불편이 충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더욱더 인프라 확대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의 충전 인프라 노력의 수혜를 받을 종목 대유플러스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대유플러스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대유플러스 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작년 11월 이후로 지지라인인 1200원대를 계속해서 지켜주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쌍바닥을 한번 다지고 나서 상승 흐름으로 올라가려 했는데 1월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같이 다소 빠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작년 11월 이후에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1455원을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하락 추세가 앞선 저항 라인이었던 1322원대를 막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딛고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준다면 다시 한번 이 상승 흐름이 이어져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현재 1월달 캔들만 놓고 본다면 윗꼬리와 밑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주식 초보분들은 변동성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대유플러스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작년 6월 이후로 위의 고점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7월 이후로는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점점 이동평균선이 모이면서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에너지가 상승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종목입니다. 다만 앞으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작년 7월 이후에는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이었던 1575원 정도에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인프라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슈를 받는다면 앞선 거래량과 급등세가 나오며 이번에는 이 저항 라인을 뚫고 앞선 최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주식연구소 어플에서 증시 긴급 점검으로 하락의 3가지 이유와 반등 시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플에서는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미 저번 주부터 증시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플을 통해 반등 시점과 반등 시 꼭 가져가야 할 종목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투자 달력을 보시면 FOMC 회의 일자 등 가장 중요한 증시 일정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락하는지, 언제 반등할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꼭 기억하면서 주식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 오늘의 종목을 통해서 매일 급등주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1월 증시 하락 전까지 높은 수익률을 본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연구소 어플은 지금 보시는 주식성공TV 영상 소개글과 첫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를 통해서 검색창을 활성화하시고 주식연구소를 쳐보시면 바로 이렇게 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누르고 다운로드 받아도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증시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120주선을 뒤덮습니다. 이 부분을 딛고 이제부터는 반등의 모습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반등할 때 좋은 성과, 결과를 주식성공TV와 주식연구소 어플을 통해서 더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든 장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다시 또 뵙겠습니다.